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3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5강이고 18번, 19번, 20번 해서 15번짜리 15점짜리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페이지는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완벽하게 깨고 있어야 된다. 거기서는 실수가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으면서 밑줄 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극단 처방은 문제지에다가 계속 실수하시는 분은 이 모의고사 1회부터 4회까지를 문제만 출력하고 그 다음에 빨강색, 파란색에서 문제지에 대한 표시를 하고 답안지 쓸 때는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분은 답안에다가는 이 색깔 있는 게 쓰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할 수 있으면 계속 실수가 반복되면 극단 처방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색깔 있는 가져갔다가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체크를 문제지 해놓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다가 넣고 답안할 때는 검정색만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제일 좋죠. 왜냐하면 표시를 딱딱딱 해놓으면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긴장된 상태에서 답안지에다가 빨간색을 칠하는 순간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 그런데 계속 틀린다면 그 중요한 문구에다가 표시하는 부분은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실수는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래서 정수로 계산되겠죠. 즉 착과 피해율은 퍼센트 단위로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고 이런 문구는 상투적으로 나오죠. 자, 이럴 때 이거 외에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딱딱 떨어집니다. 5.14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주지 않는 게 거의 뭐 100%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조건 주지 않아서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한 줄 풀기를 해도 된다. 이렇게 먼저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저까지 부분 나올 거죠. 나온다면 나는 이 정도 수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을 때는 일단 세모를 하고 가자 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할 때, 답안 작성할 때 쭉 보고 요 정도는 풀만하네. 그리고 물음 1, 물음 2, 물음 3을 봅니다. 우리는 항상 나무 손해보험금은 같은 5점 배점이 된다면 이것만 풀고 2, 3번, 3번은 일단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세모를 하고 가는 그 부분이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좋은 문제가, 쉬운 문제가 있는데 손도 못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A타입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특이하게 보면 나무 손해 보장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5종 한정은 미가입이다. 5종 한정은 미가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A타입 내지 B타입이더라. 그래서 빠르게 이걸 결정하는 것은 저가 차가 조사 이전에 뭔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자연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A타입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A타입에서 뜨면 제일 좋죠. 기준 착가수도 정해져 버렸죠. 평착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A타입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가입 과중은 200g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0.2kg 써놓는 게 좋겠죠. 오늘 실수를 줄이자. 실제 결과주수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신규 가입 시 보장 수준은 최대로 가입해라 문제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부분은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10점이 날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가지다. 즉 보장 수준은 적과 전에 50%형이냐 70%형이냐를 결정하고, 그 농지 전체에 대해서는 10%형부터 40%형까지 가입이 선택이 가능하다. 조건이 다르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이론수를 정확하게 공부했던 분들은 신규 가입일 때 보장수를 최대하면 70% 최대되는데 조건이 되는지 봐야죠. 이때 정확하게 최근 3년간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죠.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죠. 왜냐면 이거는 적과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장 수준은 적과전 손해율이 120% 이상이죠. 120% 이상인 경우
착가감소보험금의 보장 수준은 50%형만 가입이 가능하다. 즉 손해율이 좀 100% 이상 좀 많은 120% 이상일 때는 50%의 가입이 가능하다. 이 한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 3년간 누적 저가점 손해율이 뭐 2년간 가입했는데, 최근 2년간 가입을 했는데 손해율이 119%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50%형만 가입이 가능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70%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규는 더더욱 되죠. 왜? 신규가 더더욱 되고, 올해 이게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정확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게 120%, 3년 동안에 120%의 높은 손해율이 있는 과수원만, 그 과수만 50%가 가입 가능하고, 나머지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신규 가입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가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일을 달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요거 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다른 사람 강의 듣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일 때는 당연히 70%형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은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부담 비율은 또 자기부담 비율대로 최근 3년간 주어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입니다. 이거는 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10%, 15%형이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10%형과 15%형이 가입이 안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장 수준은 50% 가입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70%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나무손해보장 가입 금액이 주당 8만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10만원짜리를 계속 시험 나오다 보니까 이걸 놓치버리는 순간 나무손해보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보니까 디자인이 좀 된 상태죠.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과수원 전체 냉해피해가 있었다. 냉해피해가 있었다. A타입이기 때문에, 그죠? 자연재해 조수회를 다 해주는 거죠. 적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회 화재를 해주기 때문에, 오케이. 요거는 냉해피해에서 미보상 비율이 10%다 나온 것은 10%. 미보상 비율 15%니까 15%의, 적과 착가수 조사 이전에서 체크를 해서 동그라미 쳐야 되죠. 이걸 적용할 거니까. 그리고 가실손해보험금 할 때는 미보상 비율이 없습니다. 과일이 다 컸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육아 타박률 미보상 비율은 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A타입이기 때문에 페이크란 말이죠. 그것도 유심히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를 쭉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무손해보험금이니까 고사된 것만 이제 찾아보면 된다. 이거예요. 고사된 것만. 얼마나 쉬워요. 고사된 것만 찾아보자. 고사된 것만 우리는 이것이 고사된 걸 X라고 표시를 하기로 했으니까 X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된다. 자, 도복이다 했을 때 도복이 45도 이상 기울인 상태가 도복인데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도복이 된 겁니다. 마치 의사가 사망했을 때 사망진단서를 해서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고사가 확실하다. 꼬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절단 2분의 1이 됐다. 절단이 반대했을 때는 반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고사됐다고 진단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이렇게 할딱할딱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단 2분의 1은 C타입일 때 나무 피해율을 구할 때는 오케이 하지만 이거는 정상이죠. 정상. 고사주수로 보면 정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X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절단된 거예요. 미보상주수 10주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착각감소보험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세모. 절단 3분의 2가 됐다 하는 것은 고사됐기 때문에 X. 낙엽들 다 필요 없죠. 저가와 착가수는 12만 개더라. 그 다음에 자연재해 조사해 나무 피해는 1년간 보상해 주기 때문에 10월 5일 동상해니까 어려서 죽는 경우도 있죠. 고사된 주수라고 딱 명기가 됐기 때문에 이는 고사주수다 이거죠. 그 다음 폭설로 절단 2분의 1이 됐고 도복 3일 기울인 나무가 조사가 됐단 말이죠. 그럼 절단 2분의 1은 이거는 고사주수가 아니죠. 도복 30주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럼 꽃표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고 멧돼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는 멧돼지로 고사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X라고 하면 되죠. 병충해에 고사한 주수는 보상하지 않죠. 미보상 주수지만 이거는 착가감소보험금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과실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나중에 병충해에 고사한 주수는 요거는
미보상할 거다. 미보상할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사된 것만 잠깐 찾으면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 있죠. 도복 35주, 그 다음에 절단 30주. 여기 시험이 아주 중요하죠. 이건 고사됐기 때문에 18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고사된 거 멧돼지니까 한다. 병충해 고사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이제 답안 작성을 해버리면 아주 편하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바로 답안을 작성해 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시간 관계상 이렇게 AI하고 설명한 것은 제일 위에 문제 18번의 답안지는 풀이 순서는 이렇게 해라. 나무손해보험금은 1년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모두 담보한다. 자기부담 비율은 5%다. 확정되어 있죠. 이거는 주어지지 않더라도 항상 하자. 나무손해보험 지급대상은 고사주수가 방금 했던 35주 절단된 거, 동상해로 된 거, 멧돼지 된 거 해서 103주가 나오죠. 방금 우리가 체크한 데서 103주가 나온단 말이죠. 65주, 83주, 103주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구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103주니까 실제 결과주수에서 실제 돈 주고 가입한 게 1200주 중에 103주를 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지? 퍼센트 단위로 셋째점에서 반올림 하라 했으니까 8.58%.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할 때 천원 단위를 항상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9,656만 5천원이 나왔다 했을 때는 천원 단위라는 의미가 챗GPT가 다른 답을 줄 수도 있지만 이론수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만원 단위로 56만 4천원이라고 5천원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절사한다. 없앤다는 거죠. 96, 56만원 이렇게 답을 해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요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 비율은 5% 정해졌고 이렇게 해버리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착가감소 보험금은 적과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맞추자. A타입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 부분은 한 페이지 반의 문제지만 아주 쉽다. 착가감소 보험금은 그래서 양으로 쓴 걸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 있기 때문에 착가감소 과실수로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착미자 해놓고 과중에 중을 쓰고 가입가격 곱하기 지금 70%형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어진 값이죠. 과중 주어졌고 가입가격도 주어졌기 때문에 착미자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걸 답안을 쓸 때 착가감소 과실수를 갖는 이거는 바로 평착에서 적착을 빼버리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B타입, C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착미, 미보상 감소 과실수가 가장 중요하다. 착가가 4만개 됐으니 그 4만개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 최고 높은 거 15% 아까 동그라미 쳤죠? 플러스 10주에 대해서, 그죠? 10주에 대해서 주당 평년, 한 주당 평년 착가수는 1200주에서 16만 개 달렸다고 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죠. 이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133주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133개 곱하기 10주 미보상 주수 딱 셈하라 그랬죠. 그러면 7330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한 줄 미보상 감수가 창미 미보상 감수설도 요것도 한 줄 하고 요것도 10 곱하기 133 이렇게 하면 한 줄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기준 착가수는 이미 A타입이기 때문에 정해졌죠. 그래서 기준 착가수는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자 곱하기 T라고 했으니까 자기부담 비율은 20%니까 20% 곱하기 기준 착가수는 A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평년 착가수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2,000개가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다가 착가감소 보험금은 써놓고 착가감소 과실수, 그죠? 착가감소 과실수 4만개가 됐으니까 4만개.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7,330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요처럼 구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32,000개, 32,000개. 이렇게 써버리면 깔끔히 끝나죠. 그래서 과중은 200g이니까 0.2kg 곱하기 가격 5,000원.
곱하기 70%. 요렇게 딱 구해버리면 훨씬 양양양으로 이론수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 저도 직접 이렇게 다 풀었기 때문에 전혀 오답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양양양을. 그러니까 가로 열고 40,000개에서 마이너스 7,330개 같이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32,000개 이렇게 가로 닫고 곱하기 과중 계산하면서도 다 들어가는지 보는 거죠. 5,000원. 예, 이렇게 해서 구하면 보험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보험금은 46만 9천이 딱 떨어지죠. 예,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예, 이렇게 10점 하고 그 다음 나무손해보험금은 시험장에서 세모해놓고 가라. 그리고 이럴 때 나무손해보험금을 저가 종료 이전 피해로 인해서 저가 종료 이후에 차가 감수 과실수와 차가 피해율을 구하는 계산 과정이 다른 문제네. 그죠? A타입일 때는 반드시 나오죠. 이게 바로 오적이죠. 오적. 이 부분은 반드시 필수로 나오는 거예요. A타입일 때. 그 A타입이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반드시 나올 거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건데 하는 데가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때 오적이다 했기 때문에 오적일 때 5% 다 해주나? 적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적과 후 착과수라는 뜻이죠. 적과 후 착과수라는 뜻이다. 이 5%는 바로 평착 16만 개 분의 적과 후 착과수가 12만 개니까 얼마나 달려있지? 근데 요것도 계산할 때 12 나누기 16을 해줘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줘버리면 75% 딱 떨어지죠. 75% 떨어지니까 60% 이상 합격했으니까 요것은 피해가 60%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덜 입었다 피해를. 그러니까 5% 곱하기 과락 40%에서 1-0.75 요 공식 그대로 세팅 해버리면 되죠. 요렇게 구해버리면 제일 깔끔하다. 이것이 이제 나왔을 때 0.03125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3.1 셋째 자리에서 반을 해야 퍼센트가 맞죠. 3.13%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딱 적어야 돼. 그러니까 3.13% 곱하기 저가 후 착가수 12만 개였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설명 들었을 때 이제 이거는 쉬운 문제야 하는 것은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이에요.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은 요걸 하고 좀 더 어려운 것도 과실손해보험금도 모의고사에서 내놨고 예상 문제도 기출문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유를 가지고 요 딱 보니까 5가지 쓰는 것은 안 써도 되죠. 5가지를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때는 과실손해보험금은 처음에 오적을 쓰라. 그죠? 그 다음에 1.07은 사과배에 해당된다. 사과배에 해당된다. 그리고 2월 되더라. 그 다음에 조수해일 때, 적가후 할 때,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조수해일 때 과실은 되지 않고 나무는 된다. 그죠? 요런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뭐 있죠? 오적, 1.07, 2월, 조수해, 정당나기가 있죠. 이렇게 정당나기. 요 5개를 항상 쓰는데 1분이 안 걸리죠. 이렇게 해놓고 항상 맞추다 보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의외로 그것만 대입하다 보면 풀릴 때가 있다. 그때가 시험치기 하루 전까지 가야 될 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정위험 인삼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다시 한번 낸 이유가 가장 질문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모의고사에 냈습니다. 인삼 가입 금액, 연건, 5년건, 기준 수확량 요거 주어졌죠. 자, 주어진 이유는 통상적으로 가입할 때 가입시 연건이라는 기준 수확량 5년간 표준이라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사고가 이듬해 났다고 해서 5년건이 6년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 가입할 때 연건 5년건이라고 하는 것은 4년건일 수도 있고 3년건일 수도 있죠. 이식했을 때는 3년 플러스 1을 해서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다뤘죠. 그래서 이미 한번 결정된 것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가입할 때 플러스 1년 플러스 2년을 해줘서 기평가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비례보상하는 부분은 몸값 대비해서 가입된 것, 이거는 항상 체크를 해라. 이것이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비례보상이 나올 거다. 비례보상이 없는 것만 하면 다 되죠. 그래서 비례보상이 없는 것이 뭐냐 할 때는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과 농업용 및 부대시설, 농업용 원예시설 같은 비닐하우스, 농업용 시설물이죠. 농업용 시설물로 시험이 나오면 농업용 시설물 또는 참다래 가수원이다 했을 때 시설이다. 참다래는 비가림이죠. 요 두 개일 때는 이미 가입할 때 80%, 90% 이상을 가입했기 때문에 비례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비례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비례보상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일단 설계가 됐고, 미보상 비율 10% 주어졌다. 체크해야 되겠죠. 사고는 폭설로, 그렇죠. 냉침 폭폭할 때 폭설인가 된다. 그리고 경작 칸수가 450칸인데 350칸이 피해를 입었다. 또는 수확칸이다. 이렇게 했을 때도 전수조사를 할 때는 피해 칸으로 봅니다. 땅속에 있는 걸 수확을 했다는 것은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분모는 450칸, 분의 분자는 350칸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갑니다. 평수미평으로. 평수미평이 된다. 요 1 플러스 그거 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평수미평으로 해버리면 깔끔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깔끔하죠. 기주목 간격 주어졌고 두둑폭과 고랑폭이 이러니까 더해버리면 되죠. 2.2m 곱하기 3 하니까 6.6 제곱미터의 한 칸이죠. 그 분모가 한 칸을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준 것은 6.6 곱하기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2.2 뭐 1.5 더하기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간단한 거는 이렇게 써도 오답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확량은 잘 보셔야 된다. 10.296이다. 그죠? 9.13145다 했을 때 점을 잘 봐야 됩니다. 9,000km 나올 수가 없죠. 그 기간에. 이렇게 해서 평수 미평을 구하면 된다. 이게 복합 문제가 나오기가 쉽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풀어본다면, 그죠? 시운해설 과시손해보험금 계산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피해율, 평수미평을 했죠. 수확량이 제일 중요하더라. 수확량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리고 연금별 기준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과 똑같다. 왜? 모든 농지의 단위 면적당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평년 수확량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다 풀리겠죠. 그래서 수확량이 뭔데라고 했을 때 방금처럼 6.6 곱하기 10칸에서 10.296이 나왔다. 이것만 구하면 되죠. 0.156 kg per 메타제곱. 이렇게 기준을 단위 면장을 하든 전체로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확량은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된다. 미보상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서 미보상 비율 10% 이렇게 해버리면 평수미평, 그리고 대관 소차를 해버리면 55.4%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뭐 깔끔하죠. 그리고 보험금은 가피자 쉽다라고 생각이 되고, 해가림 시설 피해. 자, 요것이 이제 손해액을 구하는 건데, 손해액과 피해액은 똑같은 말은 아니죠.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신가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신가를 우리는 중간값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언제 해서 설치해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해액이 곧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바로 하면 됩니다. 기출에서 그렇게 나왔죠. 피해액이 주어지는데 비교할 언제 설치해서 언제 몇 년 흘렀다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피해액은 손해액으로 안 주어지더라도 이의제기 해도 안 됩니다. 피해액은 손해액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럼 전체 사고 당시 기준으로 전체의 20%뭐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피해액을 주어졌고 언제 설치해서 언제 안 돼. 이게 기출에 거기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액으로 결정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결정돼 버리니까 600만원 단위, 그래 공부할 때는 답안지 쓸 때는 단위만원을 항상 쓰시기 바랍니다. 단위만 하고 보험금은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죠? 빠르게 풀라고 준 거예요. 그냥 보험금은, 한 줄 풀기를 좀 하자. 보험금은 단위 만 원이라고 쓰고, 특히 숫자가 딱딱 떨어질 경우에는 단위 만 원으로 쓰는 게 아주 좋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만 원 써놓고, 한도 체크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보험가입이 2,500만 원인데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보험금은, 그죠? 손해가 600만 원 났기 때문에 600만 원만 했겠죠? 플러스.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이 이것의 10% 한도다 하는 거 알죠? 그러면 600만 원에 10% 한도니까 60만 원인데 100만 원 썼기 때문에 다 안 줘. 그러면 60만 원만 하면 되겠죠? 60만 원. 자, 여기서 이것이 대문자 A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문자 A는 이것의 66만 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뭐 손잡이다. 이게 손잡이죠. 이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손잡이로 갈 거니까 해서 바로 뺄 거니까. 가축과 축사는 다르지만 제가 마이너스를 곱하기를 하는 걸로 다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요거 해버리고 그 다음에 비례보상 다 끝났죠. 계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바로 비례보상을 하자. 그것도 2,500만 원 분에 2천만 원 가입을 했다. 이게 다 끝난 거죠. 이것이 원래 쓰려고 하면 민 해서 써주면 좋겠지만 안 써도 정답 처리가 되겠죠. 굳이 쓴다면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 한도? 그죠? 2,500만 원 가입 금액이니까 2,500만 원 써줘도 되겠죠. 컴마 해서 이렇게 써주면 이 괄호가 문제지만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이네. 그리고 우측도 하나. 그게 하나 들어가야 되네. 이런 가로가 혹시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차이가 날 때는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가로가 두세 개 나왔을 때는 항상 좌가 3개면 우도 3개를 체크해야 된다. 이런 실수는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계산 과정에서 이게 안 맞으면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 이제 B로 넘어간다. B로 넘어갈 때 손해방지 비용 때문에 시험 나오는 거죠. 요것은 20만 원 한도인데 계약자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 한도니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밑에다가 손해방지 비용은 별도로 해서 시험은 무조건 20만 원 이상 나오겠죠. 그래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50만 원이니까 곱하기 비례보상은 2,500분의 2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58, 4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해버리면 40만 원 나오니까 안 돼. 20만 원 한도에서 20만 원을 해버리면. 그러면 하고 난 뒤에 20만 원은 이미 비례보상이 적용된 거기 때문에 20만 원 쓰면 되겠죠. 플러스 대입금 보존비용은 30만 원이니까 뭐 300만 원 해도 상관없습니다. 300만 원 해도 그대로 다 해줘야 되니까 손해방진 비용, 대입금 보존비용 등은 B에 있는 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해주고 곱하기 비례보상. 이거는 비례보상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2,500분의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구하면 계산기로 하면 519.2가 나오니까 곱하기 만을 해서 답을 쓸 때는 51만 9천 519만 2천원이니까 519만 2천원. 이렇게 답을 쓰시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수학을 했을 때 이거 표본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수학을 했을 때는 수학했을 때 350을 나누어서 이게 전체가 줬으면 전체 주고 아니면 이걸 갖다가 실제 칸수 450칸을 해서 분모 분자를 통임을 시키시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산 문제는 나오면 세트로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여기서 플러스 기타 협력 비용이 나올 수가 있다. 기타 협력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 100만 원 들었다라고 주어지면 요거는 여기서 플러스 비례보상 하지 않는다. 이건 비례보상이 없다 하는 것만 알면 한 줄에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가축과 축선은 제가 마이너스 되는 한비자인데
자기부담금을 뒤로 뺐지만 마이너스를 제가 곱하기 하라 하고 그 비밀을 말씀을 드렸죠. 곱하기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 계산된 값이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20%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마이너스를 곱하기의 비밀을 알면 그렇게 계산해내면 아주 깔끔하게 점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참달의 농지의 비가림. 이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참달의 농지의 시설이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가림이 안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참대려가 비가림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설로 피해를 입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복구시 미복구시 나오니까 이 부분은 A동과 B동과 사고일정 각기 다른 일자로 조사됐다라고 나올 확률이 높다. 왜? 지금까지는 한 단지 사고를 해서 피해액에 대해서 손해액에 대해서 10%를 안분해 주는 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복구했을 때 미복구했을 때를 구하는 부분이 훨씬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쉬운데 이걸 또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도 있다. A동과 B동의 사고 일자는 각기 다른 날짜다 했을 때는 각각 복구 미복구시 구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고 시험에 시간이 없을 때는 8점을 더 확보해야겠죠. 5분 남았다 했을 때 딱 보고 점수를 보고 이거부터 풀어야겠죠. 그죠? 질문 3을 먼저 답을 쓰면 되겠죠. 이것도 1점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는 뭐 59.6에서 떨어진 사람을 봤습니다. 그죠? 올해는 그분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근데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하다 보니까 5분 남았습니다 하면 이것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이걸 풀고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속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A동, B동에 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안분이다. 이게 써놓으세요. 안분이라고. 안분한다. 즉 가입할 때는 과수에서는 평년 수확량을 한 번에 주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는 이처럼 퉁쳐서 준단 말이에요. 본가입계 얼마다. 그럼 A동, B동, C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A동 그러면서 안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시험 나올 때 비가림 시는 B라고 쓰세요. 아, B니까 2월 되더라. 오늘 2월 되는 것에 대해서 짝한 개념을 잡아라. 이거는 오직 비가림 시설만 있더라. 비가림 시설만 해당된다. 나머지는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 끝난다는 거죠. A에서 다 끝나지만 B에서도 스몰 b가 있는 부분은 오직 비가림 시설만 있다 해서 메모해 놓는 게 좋겠죠. 그렇게 놓으면 좋다.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을 넣은 이유가 아하, 요 손해방지 비용은 B다. 그리고 잔조물 제거 비용까지는 A에 포함을 시키자. 그죠? 피해가 입었다는 건 차량이 파손됐다. 문짝이. 그러면 색으로 갈아주죠. 피해액은 800만원입니다. 그죠? 피해 입은 것은.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된다. A동의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풀 건데 하는 복구를 했다 했기 때문에 바로 한 줄로 풀면 되겠죠. 근데 A동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체크를 해야 된다. 한도 체크.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과수 16종, OD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시설 파트에서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이 주어졌는데 보험 몸값만 주어졌을 때 요것에 보험 가입 금액 안분해 주는 것은 무조건 하라. 요 15점을 푸는데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A동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야 돼요. A동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자는 거죠. 기준은 총 3천만원 중에서 단위 만원을 써야겠죠. 단위 만원을 써놓고 보면 3천만원에서 안분해 주자. 이거는 A 플러스 B, 즉 몸값. 그 다음에 과수에서는 표준 수확량, 비교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바로 4,500을 써도 됩니다. 4,500. 분의 A동은 3천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딱 2천만원 떨어지죠. 2천만원. 구했으니까 B동의 보험가입 금액도 바로 보험가입 금액은 바로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빼면 바로 1,000만원이죠.
요거는 바로 써도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3천만원 곱하기 4,500분의 뭐 1,500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A동과 B동의 합계니까. 이렇게 구해 놓으니까 A동에 800만원이면 한도 체크해야겠네. 그래서 질문 1에 대한 답을 그러면 민 되겠죠. 단위 만원을 써야겠죠. 그럴 때는 단위 만원을 쓰자. 항상 단위 만원을 쓰고 보자. 이렇게 해서 민 보험금이죠. 바로 구하는 거죠. 보험금은 민 해서 바로 구하는 공식으로 들어가자. 단위 만원을 썼기 때문에 민 2천만원이니까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될 거야. 그리고 800만원이 손해를 입었다. 왜? 복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얼마를 썼지? 무조건 80만원 아니죠? 잔존물 제거 비용이 100만원이니까 이게 50만원이면 50만원 돼야 되겠죠? 그죠? 왜? 10%인 80만원 이내에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100만원 주어졌기 때문에 80만원 쓰는 게 맞죠? 그럼 생각 없이 바로 자기 부담금은 이것의 10% 88만원 이게 쓰고 난 뒤에 그렇지 1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니까 오케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버리면 끝나. 비례보상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요렇게 해서 가로를 적게 하세요. 적게. 그래서 한 번에 전체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버리면 뭐 깔끔하죠. 하고 이제 B로 가는 것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B는 더 주는 거니까 그때 보니까 200만원이니까 손해방지 비용은 300만원 됐든 500만원 됐든 그대로 쓰면 되고 마이너스 오직 있는 2월이다. 즉 200만원의 10%는 20만원이죠. 근데 이론수에 보면 총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에서는 비가림 시설은 비가림 시설에서는 30만원에서 100만원이죠. 왜? 피복제 단독 사고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피복제 단독 상고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30만원에서 100만원. 방금 전에 이 보니까 방금 전에 인상을 풀다 보니까 10만원 100만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겠네. 그죠?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방금 머릿속에 해가림 시설이 막 나오다가 비가림 시설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10만원 영역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조심하자. 30만원에서 맨날 체크해주는 습관. 그죠? 저도 막 문제 풀다 보니까 방금 전에 해가림 시설 하다 보니까 10만원 아니냐 하는데 30만원 100만원 물론 요 크기 때문에 문제 없고 그 다음에 200만원에 10% 한도 비례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20만원인데 요걸 잘 봐야 돼. 이것은 100만원 한도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담금은 100만원 한도기 때문에 12만원만 해주자. 뭐 가로도 필요 없죠. 12만원. 그래서 B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체크를 했다면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가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C가 있다면 또 C를 그대로 해주면 되죠. 그대로 이는 해주면 된다. C는 뭐 100만원 썼으면 100만원 1000만원 쓰면 1000만원 이렇게만 해줘버리면 한 줄 풀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하면 980만원이 된다. 그죠? 이렇게 해줘버리면 된다. 유일하게 이렇게 해주면 다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질문 2에서 요거는 손해액을 질문 2를 보면 미복구했다 하면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중고값을 준다는 거죠. 우리 차량을 누가 완파를 시켜버렸을 때 그죠? 그때 문짝을 했을 때 문짝 새 걸로 교체를 해주지만 문짝이 가해자가 가해자한테 돈을 주세요 하면 보험회사에 알아보세요. 보험회사에 돈을 줍니다. 중고값으로. 똑같습니다. 미복구시니까 보험금은 이렇게 줄 거다. 그래서 이것도 질문 2도 한 줄 풀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워낙 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보험금은 바로 쓰면 되죠. 왜? 질문이라고 썼으니까. 질문 2에다가 우리는 보험금 쓰기 때문에 다 의사 표현이 됐죠. 보험금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단위 만원이다
이렇게 써놓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민을 쓰면 좋겠죠. 민을 쓰고 우리는 하면 된다. 왜? 그래서 지금 A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2천만 원이니까 2천을 쓰면 되죠. 2천만 원 쓰고 이제 손해액이 얼만데, 그래서 피해액만 줬기 때문에 그 피해액에서 우리는 그래서 손해액은 필요한 게 손해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다가 손해액 한 줄 쓰면 되겠죠. 손해액은 피해를 800만 원 입었으니까 800만 원 입었으니까 감가를 해주자. 감가했을 때 우리는 요거 감가율이 나오니까 30%가 감가가 되게 70% 가치밖에 없죠. 감가를 해야 되니까 800만 원에 대해서 70% 해줘도 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100%에서 0.3 30%를 뺀 그리고 7, 8, 56 이런 것은 암산이 가능하죠. 70%니까 7, 8, 560만 원이 손해액으로 확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60만 원 플러스 그것을 제거하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이 A에 들어가니까 100만 원 한도니까 이 10%인 56만 원이구나. 마이너스. 그래서 요걸 해보면 616만 원 나옵니까? 616만 원 나오죠. 616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0%니까 61만 6천 원. 이것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니까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가로 닫으면 되고 플러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손해 방지 비용이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에서 마이너스 61.4 요거는 20만 원 한도니까 되죠. 100만 원 한도가 안 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답을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뭐 이렇게 가로치주면 좋겠죠. 눈에 띄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해보면 56만원 플러스 56만원 더하기 560만원 더하기 56만원 마이너스 61.6을 해줘버리면 이게 계산이 복잡하면 는을 하면서 가면 돼요. 여러분 계산할 때 복잡하면 중간에 560만원 플러스 56만원 마이너스 61.6는 해버리면 나온단 말이죠. 이 값에서 더해주면 돼. 더하기 그 다음에 180만원 암산이 되죠. 180만원 딱 해버리면 734.4로 딱 떨어지겠죠. 이게 734만 4천원이죠. 보험금은 이런 단위도 다 줘야 되니까 이렇게 구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동도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구할 때 이점 배점이 더 높은 시간이 없을 때는 질문 3, 4를 먼저 답하자. 똑같이 풀더라도 비동의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원 알았고 손해액은 이처럼 주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버리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축과 축사는 습관적으로 계산된 금액이 중요하다. 계산된 금액에서 그죠? 축사일 때는 설수진풍과 축사일 때는 설수진풍 대 화재를 구분하자. 이건 최소 50만원. 그리고 화재는 50만원 기준이 없다. 있는 그대로 준다. 그리고 축사일 때는 분모를 80% 곱한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되뇌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이처럼 350만원 나왔고 뭐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엄청 깁니다. 곱하기 비례보상이 됐다. 이게 9,700만원 분에 이게 엄청 길어요. 분에 나는 가입을 뭐 6천만원 했다. 6,500만원 했다. 엄청 길잖아요.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은 이것의 20%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요것에 확정된 금액, 이게 보험가입 금액하고 또 비교해 봐야겠죠. 확정된 금액에서 20%를 빼는 게 맞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거는 공통이네. 요거 마이너스를 곱하기 비밀이다. 곱하기 비밀에서 1 마이너스 0.1 해버리면 깔끔하게 끝나요.
이것이 가축일 때는 괄호가 이 안쪽에서 다 해결되고 축사일 때는 요렇게 된다는 거. 요것만 해버리면 뭐 손비자, 손잡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요렇게 정리해버리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버리면 자기 부담금이 해결돼 버리잖아. 마이너스 곱하기 하는 순간 된다. 주의할 것은 축사가 시험 나왔을 때 설수진풍일 때 50만원 한도 체크를 먼저 해야 돼. 그게 나오겠죠. 그죠? 한도 체크해서 50만원이면 그냥 최저 50만원. 더 간단해요. 이게 아닐 때는 곱하기로 가면 돼요. 그죠? 이렇게만 주의하시면 된다. 자, 지금까지 점수가 60점 가까이 나왔다면 이제 굳히기로 합격 안정권입니다. 그때는 굳히기로 들어가시고 지금도 40점, 45점이 나오면 하루에 2점씩 업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를 바라고 80문제는 완전히 내 걸 만들어서 시험장에 간다 하는 목표를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사회 해서 3일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